어제 테드 퍼드와 함께 하락하기 시작한 암호화폐 시장.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까지 나오면서 와장창창 무너졌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었을 당시에는 지정학적인 위기 관련된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포함을 못 시켰었으나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인데요.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습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 공습 끝에 일단 공격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둘만 전쟁을 해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까지 말려들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의 핵심 멤버인 중국과 러시아 등등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확전될 경우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동안 여유가 없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스위프트와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들만의 결제 시스템, 새로운 다중 통화 결제 시스템이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브릭스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 자산을 고려하며 금융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을 한다. 해당 시스템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혁신을 이루게 될 것, 또한 이를 통해서 기존 은행 기관을 대체,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금융 메시지 기능과 디지털 금융 자산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금융 자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당연히 암호화폐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푸틴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과연 언제쯤 해당 결제 시스템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미국 대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더욱더 선거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히틀러라고 외치면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이하게 미국의 유명 가수들, 할리우드 스타 등등이 나와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연달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어째서 그런 것일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음모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제는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인 비욘세가 카말라 해리스 유세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팟캐스트를 운영한다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영상이 거의 동시에 11시간 전쯤에 업로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비슷한 시간 11시간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카말라 해리스 유세 같은 경우는 50만 뷰를 기록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1000만 뷰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대로만 가게 된다라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각 주에서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표가 발견됐다는 소식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다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인지 결판이 나게 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승자가 밝혀지고 나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4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만 무려 2억 9,20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는데요. 자, 전쟁이다, 테더퍼드다 이런저런 말이 많으면서 가격은 떨어졌지만은 자금 유입은 있었다.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물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 물량은 15,194개, 반면에 채굴된 물량은 3,150개밖에 되지 않으며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만 45,5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바로 ETF들이 사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몇몇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렇게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오르지 않는다?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가격 오르는 것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회로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물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은 계속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상위 보유자들을 추려봤을 때 상위 13위가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물량의 27.7%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량으로 치자면은 약 430만 개가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1등은 사토시 나카모토 100만 개를 들고 있죠. 110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제외해도 될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고 있는 물량은 320만 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이낸스가 2등이고 3등이 바로 블랙록까지 언제 올라왔습니다. 4등은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 5등이 피델리티고 6등이 아직도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7위, 7등이 마이크로스트레러지, 8등이 미국 정부, 9위가 시진핑핑이의 중국 공산당 정부, 그 아래로는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비트코인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래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야금야금 사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매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는 것이 무엇이냐? 비트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무한 찍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무한으로다가 달러를 찍어가지고 부자들에게 퍼주면은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은 비트코인은 채굴량도 한계가 있으며 공급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 중앙은행들이 비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들의 힘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뭐 거의 다 쓸어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젠가 한국도 이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못 올린다라면은 여러분들이라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을 많이 하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분석, 추가적인 조정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크라켄 같은 경우는 비트가 66,500달러짜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블렌치 분석가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먼저 가느냐 7만 달러 먼저 가느냐를 놓고 내기를 했었다가 지금 몇백 달러 차이로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6만 3천에서 4천까지 내려갔다가 그 자리부터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만 달러까지 가지 않고 반등해서 7만 달러 넘기면은 본인은 10,000달러를 잃게 되는데 별로 상관은 없나 보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 다음으로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와리가리 치다가 위까지 잠깐 올라가서 저항받고 내려가가지고 63,000에서 4,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웬일이야 로만의 저주가 아니라 로만의 축복.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들과는 다르게 앞에서 크라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비트가 일단 지지를 지켜줬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횡보 및 축적 후에 지금 자리부터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어서 분석가 애쉬크립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난 점을 또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테더퍼드가 나왔었죠. 테더퍼드가 나왔을 때마다 그 자리가 저점이 되었었던 과거 이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이때도 테더퍼드가 나온 다음에 가격이 쭉 올랐었는데, 자, 물론 이때는 쌍바닥을 찍었지만은 가격이 쭉 올랐었는데, 지금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10만 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다음 주에 대통령 당선 누가 되느냐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어지는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ETF의 성적 192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블랙박에서 유입 및 유출은 없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의 분석, 이더리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갔다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그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반등하면서 더 높은 저점 기록과 동시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타오 같은 경우도 이 자리까지 오면은 기다렸다가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터치한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의 분석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지금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더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밈코인들 분석이 몇 가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캣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조정받고 추가적인 조정 좀 나왔다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그 위프 핵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레몬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항에 딱 막혀가지고 흐르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당연히 있겠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숏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숏을 우세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은 이번 주 주말 중동이 조용하느냐 아니면 또 드자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의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공고히 하시길 바라면서 주말은 쉬는 날 오늘 짜파게티도 끓여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에게도 짜파게티 하나 후원해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